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박정호입니다. 자, 오늘도 여러 가지 뉴스들이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.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의미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박지원 민주당 의원,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 인터뷰가 준비가 돼 있고요. 그리고 김태현 기자와 함께 최재형 목사 검찰 수심이 관련된 이 내밀한 얘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매일 아침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. 손병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손병관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간밤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요. 손 기자가 주목한 뉴스 어떤 겁니까? 예, 뉴스토마토가 오늘 1면에서 3면까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관련 의혹을 좀 상보를 했습니다. 네. 네, 제가 원래는 뉴스토마토 신문을 안 보는데 네. 다른 신문을 보다가 뉴스토마토를 보니까 1면부터 3면이 비어 있더라고요. 그래요? 그래가지고 여기에 뭔가가 채워지겠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벽에 예상대로 좀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. 아하. 자, 역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이게 그럼 어떻게 파장이 커지는지 여기에 대해 주목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었는데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면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좀 포커싱이 돼 있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떻습니까? 예, 일단은 그동안 이제 명태균, 김영선 이름이 주로 나왔는데 네.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제 처음에 아마 제보자로 보였던 분이 이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을 다 얘기를 하겠다. 네.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씨. 오늘 예. 저는 그냥 제보자라고 했는데 네. 저는 보니까 기사에서 좀 주목되는 부분이 이 김건희 씨 육성을 이제 소개한 게 있어요. 아하. 네, 그거를 이제 어떤 파일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. 2022년 6일 보궐선거 직전에 이 김건희와 이제 명태균이 통화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명태균이 자랑하려고 들려준 얘기 중에 네. 예, 오빠한테 전화 왔죠. 잘 될 거예요. 이런 말도 있었다.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한 사람이 김건희인 줄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명태균이 하도 만나는 사람들 뭐 창원시청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좀 과시하게 해가지고 여러 차례 들려줘가지고 정확하게 육성을 기억한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네, 오빠한테 전화 왔죠. 잘 될 거예요. 이 워딩이라는 거예요. 예, 그것만 봐가지고 이게 어떤 상황이지 뭐 이럴 수 있는데 네. 거기에 대해서는 뭐 시기적으로 보궐선거 직전에 있었고 뭐 이 얘기가 자체는 이제 그 시기적 특성상 당시 이제 경남 창원의창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 대한 얘기를 해준 것이다.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자, 그럼 결국에는 이걸 몇 번씩 들려주고 막 그랬다는 거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계속 소통을 해왔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도 뭐 잘 아는 사이다. 이런 게 지금 정황이 보도가 되고 있다. 이런 상황이네요. 예, 뭐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뭐 이제 무슨 녹취 파일이 있느냐, 김건희의 이제 텔레그램 캡처가 있느냐 이런 걸 주목을 하는데, 네. 어쨌든 이제 명태균 씨가 뭐 유령하고 얘기를 한 걸로 보이지는 않고, 또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이제 복수의 다른 어떤 그 지역의 공무원들도 있고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? 네. 이거는 뭐 이 제보자의 얘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면은 이 대화 상대와의 어떤 실체가 있는지 그런 거 뭐 확인이 되는 거겠죠, 수사에서. 그래요. 근데 이 오빠 얘기가 나왔는데 이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이제 짐작을 하고 있는 거죠? 뭐 일단 얘기하는 사람이 육성의 주인공이 이제 김건희가 맞다면은 네. 김건희가 오빠라고 할 사람이 오빠이고 뭔가 어떤 일이 잘 될 거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? 친오빠인가요? 뭐 결국에는 그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. 그래요. 자, 이렇게 되면 결국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이거 뭐 정황들은 계속 쌓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거는 오늘 사실 뉴스토마토에서 밀었던 거는 이분이 이제 국감의 증인으로 나올 수 있는 의사가 있다는 게 머리 기사가 됐거든요. 아하. 그러면은 이제
증인 채택을 하고 그게 가치가 있는지 이제 따져봐야 될 건데 예. 어쨌든 뭐 지금 여권에는 굉장히 불리한 이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반대하겠지만은 음흠. 현재 이제 국회 의사법본상 이게 아마 법사위 아니면 운영위에서 부를 건데 네. 뭐 민주당이 하도 압도적이고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될 게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소환을 위한 어떤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. 네. 그래서 국감에 나오게 된다면 지금 뭐 이 기사에 나온 이 오빠 얘기 이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실제적으로 이 제보자가 들었다는 얘기 또 확보한 자료 이런 것들이 더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. 국회에서. 예, 그렇습니다. 일단은 좀 제보자가 예.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고 이 명태균이랑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분의 말에 묻어나기는 하는데 네. 뭐 결국 그 얘기가 메인이 되겠지만은 일단 뭐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요.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질문할 때 역시 윤석열 대통령 이제 부부가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, 그걸 어떻게 들었느냐, 뭐 자료가 있느냐, 구체적인 정황이 있느냐 이런 걸 뭐 따져 묻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얘기가 더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예, 그리고 사실 오늘 기사에서 좀 재밌는 부분이 네. 그럼 이 명태균 씨는 어떻게 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해졌는가, 네. 이분들의 환심을 사게 됐는가, 이 과정이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왔어요. 예, 이분이 이제 예. 여론조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돌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 나오는 그런 조사를 가지고 네. 윤 대통령에게 이제 접근해가지고 보여주고 좀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쌓이는 거 보고 실제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한 1% 이내의 격차로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잖아요. 네.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비공개 여론조사도 보면은 이분이 들고 윤 대통령에게 보여줬다고 하는 여론조사 수치도 나왔는데 뭐 한 5%에서 뭐 7% 차이로 계속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게 쌓였는데 뭐 실제 결과도 이기는 걸로 나왔다.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여론조사를 바로 한 분에게 그 당사자도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. 그런 면에서 어떤 이런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격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그런 추론이 좀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. 그래요. 그래서 뭐 김영선 전 의원이 이 명태균 씨에게 윤석열 대통령,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검찰총장 뭐 이 그쯤에 그 이후에 그런 상황에서 소개를 시켜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뭐 그런 두 얘기도 분이 있더라고요. 이제 예, 서울대 이제 법대 동문이고 이 함성득 교수 같은 경우가 이제 윤 대통령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기도 하고 그랬는데 두 분이 굉장히 친하다고 네. 그렇게 얘기를 했고 김영선 의원을 고리를 해가지고 이제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하고 알게 됐고 또 그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그 여론조사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윤 대통령과의 어떤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얘기들도 기사에 있습니다. 그러게요.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이준석 전 대표,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될 당시에도 이런 여론조사 과정들 이런 것들 수치가 이런 것들이 뭐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. 예, 뭐 그 기사에 보면은 여론조사를 이제 돌려봤는데 1위는 나경원으로 나오고 2위가 이준석으로 나왔는데 그 격차가 이렇게 크지가 않았고 네. 그 다음 조사에서는 이제 이준석이 1위로 올라가는 걸 보고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이준석 대표하고도 좀 친해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 가지 좀 이분이 강조한 부분이 예. 이 데이터의 조작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. 이게 사실 보면은 이제 여론조사 업체들도 워낙 난립을 하다 보니까 이거 믿을 수 있나? 이 수치 자체가 좀 인위적으로 조작된 게 아닌가? 그런 걸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어쨌든 이 제보자인 이분도 그 어떤 시점에서 돌렸을 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지 네. 자기네들이 어떤 그 데이터 자체를 어떤 인위적으로 어떤 바꾼 것은 아니다. 그 부분은 좀 분명히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요.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비공개로 돌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보여주고 뭐 그게 뭐 더 잘 나오면 또 이제
공표되는 걸로 또 조사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,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뭐 궁금하고 제일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그걸 미리 그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, 또 이번 지난 4월 총선 지역구 옮기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이게 좀 궁금한 건데, 오늘 기사에서는 어떤 명태균 씨와 이 제보자의 관계, 또 제보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, 이게 뭐 주요하게 다뤄진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예, 어쨌든 뭐 이분이 2022년도에도 명태균 씨랑 일했고, 네. 24년도에 이제 지역구를 김영선 의원이 옮기는 과정도 지켜봤고, 다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이분이 그냥 아마 일면 제목이 이제 자기 국감에 나가겠다 그랬는데 이렇게만 나가면 아마 이 기사가 힘을 안 받는데, 이런저런 어떤 그 과정에서의 어떤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같이 담아냄으로써 네. 그 기사를 읽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국회에 나가면 뭔가 얘기가 좀 더 있겠구나, 이런 하나의 좀 티저 느낌을 주는 기사였어요. 티저 느낌이다. 네. 지금 어떻게 이 파장이 커지고 어느 방향을 튈지 이거는 도저히 뭐 짐작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, 결국 오늘 기사에서 오빠한테 전화 왔죠? 잘 될 거예요. 이 문장 하나로 저희가 뭐 짐작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앞으로의 상황을. 네. 예. 알겠습니다. 저희가 이 상황 계속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한번 손병환 기자와 다뤄보도록 하고요. 제가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. 손 기자, 다음 주에 또 연결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들어온 뉴스를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.